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 2007년 12월 6일 저녁 6시 무렵입니다.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으로 퇴근을 준비하고 계시던 우리 형사님들의 발목을 딱 잡히고 맙니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긴급으로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러게요. 어떤 사건이길래. 뭔데? 신고가 들어온 건 강화도에 그 연결된 황산도라는 작은 부속 섬이었는데요. 한 주민이 길을 가다가 웬 군인 2명이 도로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목격했다고. 강화도에서 군인이요? 군인이요? 피를 흘리면서? 네, 저희도 다들 깜짝 놀라서 퇴근이고 뭐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군인 한 명은 칼에 찔려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또 한 명은 얼굴이 함몰돼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흉기에 찔린 군인은 결국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죠. 아이고. 아니 그 군인이 피습을 당하면은 사실 이게 전시 상황 그렇죠. 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강화도는 또 특히나. 그쵸. 거긴 거의 최전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피해를 입은 군인은 해병대 소속이었고요. 해병대. 네, 경계 근무를 나가던 중에 피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슨 일인지. 그러게요. 일단 얼굴이 그 함몰된 생존 군인에게 어렵게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해안가 보초로 서로 가던 길에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 달려오더니 자기들을 차로 냈다 치더란 겁니다. 그러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칼을 들이대는 바람에 그때 격투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 생존자는 갯벌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격투 과정에서 범인도 소총 개머리판에 맞아서 얼굴을 다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예, 그 범인이 군인들이 이제 의식을 잃은 틈에 네. 그 무기를 가져간 겁니다. 소총을. 어머, 그건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건 뭐. 군에서는 총알 하나만 없어져도 네, 한 피만 없어져도 난리 나요. 난리가 난다면서요.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소총 한정, 그다음에 이제 실탄 75발, 거기에 수류탄까지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수류탄까지요? 다 가져갔어요. 와. 우와. 멋진 아니, 사건.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총기를 진짜 탈취하기까지 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난리 나죠, 수류탄을 완전히. 어디다가 하기만 해도 그쵸? 이미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테러죠, 테러. 그렇죠.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이. 그렇죠. 경찰뿐만 아니고 군도 굉장한 지금 비상사태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준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저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전부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강화, 김포, 일산 그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어요. 진돗개요? 하나.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면 알죠. 데프콘 상황부터 진돗개 하나 발령 이런. 진돗개 하나는 거의 전시 상황이에요. 네. 그래요? 전시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뭐죠? 경계의 마지막 최상위 단계인데 네. 우선 생존한 군인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이 30대 중반 정도 남성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범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차종과 색상까지 파악한 뒤에 그 일대에 있는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궁금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참 CCTV를 쫓던 우리 김 형사님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한 모텔 CCTV에서 범인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하긴 합니다. 네네. 사건 발생 직전에 생존한 군인이 말한 차종과 같은 차량 한 대가 사건 현장 쪽으로 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차가 어느 우체국 앞에서 목격이 됐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차에 붙어있던 시트지를 떼어버리고 가는 모습이 찍힌 거죠. 시트지가 붙어 있어요? 시트지를 뗐다는 게 뭘 뗐다는 거예요? 차에 대리운전 광고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거기서 굳이 떼어내는 게 수상했고 생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 차종이라서 일단 그 차를 용의선상에 두고 추적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IC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인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죠. 사실은? 그러면 평택 쪽으로 갔으면 고속도로로 갔다는 얘긴데 그죠. 그럼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이거 이제 검표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은 뭐 자동으로 이제 되지만 예전에 다 검표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유심히 요금은, 보거나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희망을 갖고 바로 갔죠. 근데 정말 다행히 그 차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직원이 딱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차가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일반적으로 수만 대가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평택이면 또. 예. 어떻게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그 보통은 차량이 그 요금소가 보이면 그 속도를 서서히 줄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속도를 안 줄이고 쌩안이 지나쳐 버린 겁니다. 어머. 돈을 안 주고요? 네. 예, 그러다가 어. 잠시 후에 다시 서서 다시 차량을 후진으로 와서 어머. 돈을 주는데 얼굴도 안 보고 손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만 전해주더라는 거죠. 기억날만 하네. 아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겠네. 왜냐면 고속도로를 톨게이트 지나간데 거기를 후진으로 온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되게 위험한 행동이고. 누구나 기억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형사님이 이제 요금소에 있던 CCTV를 통해서 이 남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때 형사님이 확인하셨던 CCTV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잘 보시면 이게 까만 옷을 덮어쓰고 햇빛 가리개랑 휴지로 얼굴이 안 보이게 다 가려놓고 다닌 거거든요. 아. 이게 어머. 확대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선바이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리고 선바이저가 한쪽은 내려와서 이게 이게 티슈. 눈까지를 가려주고 그다음에 티슈. 대시보드에 이렇게 사각 각티슈를 누가 갖고 다녀? 진짜 애를 많이 썼네. 근데 사실은 더 너무 눈에 띄는데. 더 눈에 띄.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수상하고. 네. 근데 이 차 번호가 지금 여기 보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찍혔어요. 찍혔거든요. 9118. 네. 네. 이 번호를 이제 차적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차량 번호 9118을 조회했죠. 네. 근데 완전히 다른 차종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렇게 그 차량 번호가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걸 보면 이제 그 차량 번호판을 변조한 거죠. 아, 그래. 위조 번호판. 우리 가능성이 눈으로는 있는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네네. 근데 이제 한 후배가 사진을 뚫어져다 보더니 뭘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그 번호판이 약간 휘었어요, 이렇게. 그건 그냥 휜 거고요. 한번 살짝 보시죠. 아, 그런가요? 네, 그 한번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바로 할 정도로. 지금 여기에 뭔가 칠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제 더 확실히 잘 보일 겁니다. 한번 그래요? 영상을 보시죠. 맞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뭐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약간 남았네요. 아, 보여요. 잠깐만요. 9118인데 네. 91 제가 볼 때 48로 보여요. 아, 그러네. 그죠? 맞습니다. 야. 와. 우와. 맞습니다. 오. 아니 근데 우리는 찾아라 하니까 이게. 그치. 그냥 얼핏 봤을 때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번호판을 긁어내서 9148을 9118로 변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9148로 차량 조회를 하고 차 주인을 확인한 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랑 혐의점이 전혀 없었어요. 결정적인 단서인데 이게. 왜요? 보니까 사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 차량은 이미 도난을 당했더라고요. 심지어 그럼 이 차가 도난 차량이면 도난 차를 가지고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무기를 탈취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완전히 좀 뭔가 계획을 촘촘하게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치밀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도난 차량이 이제 강화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검문하는 그 CCTV들이 있으니까 네.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변조를 한 거죠. 계속 타고 다니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사건 첫날 밤을 그냥 꼬박 세웠답니다. 아, 그런데 사건 다음날 새벽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당히요? 왜? 어젯밤 경기도 화성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코란도 승용차가 지난 10월 경기도 이천의 한 자동차 센터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저거요. 완전히 다 청소됐습니다. 야, 아예 태우고 도망을 간 거네요. 저러면 증거를 아예 찾을 수가 없죠. 불 다 태우고 다니면서. 아, 보면 뼈대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증거를 인멸하려고 불에 태우고 버리고 감각을 보였고요. 전소된 차량을 견인해서 감식을 했는데 탈취한 총기도 없었고 단서가 될 만한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 그러면 결국은 지금 범인들은 차만 버리고 도망갔을 뿐이지 탈취한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뭔가 계획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몽타주를 작성했고요. 현상금 3천만 원 걸린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 수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형사님들이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전국 8도를 다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제보가 오면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이라도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 다 혐의점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아. 그때 범인이 군인과 싸우다가 얼굴을 다쳤다고 하니까 병원 돌아다니면서 전부 허탕만 쳤죠. 그렇게 형사님들이 피를 말리면서 범인을 쫓고 찾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납니다.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이런 게 하나 발견됩니다. 우체국이요? 부산에. 부산. 이게 뭐예요? 경찰서 보내주세요. 총기 탈취범입니다. 총기 탈취범. 근데 탈취가 좀 이상하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자필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와. 우와.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떠세요? 이게 글씨가 좀 이상해요. 글씨 좀 이상하고. 삐뚤빼뚤 썼나 이게 지금 여기 또 앞뒤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맞춤법도 문장이 좀 그렇고. 맞춤법도 틀리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 그 글씨도 이제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리고 막 맞춤법도 틀리고 중간에 지우고 그래서 자기 필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왼손으로 썼다가 오른손으로 썼다가 막 이런 흔적들이 또 나타납니다. 주도면이라구나. 아 야. 이게 왼손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머리를 엄청 쓴 거예요. 그렇죠. 차는 또 중간에다가 태워버리고 맞아요. 머리를 엄청 쓴 거죠. 근데 이 편지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희생된 일병의 죽음에 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자수를 하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먼저 총기는 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지나자마자 옆에 길가에 버렸습니다. 범행 도구는 부엌 칼과 대나무 창이며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차로 치어 상해를 주었는데 장병이 쓰러지지 않고 청구를 겨눠 본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건에 지금 자기가 범인이다. 보는 거죠. 진술 자체는 되게 구체적이고 네, 그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게 좀 네네. 보이네요. 일단 저도 이거 당시 수사하면서 이 편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까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차량이 불에 타서 발견된 당시의 보도에 범죄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용의자들. 아 그래서 맞아요. 여러 사람이 용의자들이 있는 것 버리고 간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용의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내가 이번 총기 탈취 사건의 주범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범이 있는 거냐 주범이 있는 거냐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고 또 범행 도구나 피해 당시 상황 이런 걸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들어있어요. 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쓴 편지는 맞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일단 이 편지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형사들이 그 배경사에 있는 휴게소로 출동했고 그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수색을 했어요? 자, 과연 한 장에 진짜로 무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남 장성의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백양사 휴게소 부근에서 피탈 무기들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와! 나왔죠? 발견했네. 그리고 K2 소총입니다. 탄창이고요. 저게 이제 실탄이 들어있는. 맞아요. 오늘 수거된 무기는 K2 소총 한 정과 수류탄 한 발, 그리고 탄통에 든 실탄 75발, 유탄입니다. 아, 다행이다. 아. 와, 와, 그러면 무기가 다 이제 회수된 거네요. 대단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면 이 편지에서는 본인이 이제 자수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자수를 했나요? 자수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상당한 의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는 시도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병사가 총을 겨누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칼로 찔러서 공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사망한 병사는 등에 칼이 찔렸어요. 뒤에서 공격한 거네요. 차로 치여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을 한 이런 형태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단서들이 되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수하고 나면 이 사건을 비공개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딜을 해왔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총기도 찾았고 내가 자수할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마라 이런 심리적인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뉘우치고 내가 자수하겠어요 하는 편지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 하면 정말 들고 왔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남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이 편지는 부산에서 발견됐잖아요. 전국적으로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수사력을 막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범인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 단서가 있는데요. 네. 은희 누나와 승수형의 것도 이미 남았습니다. 남았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범인의 지문이 편지에 발견됐습니다. 그럼 그 지문이 나왔으면은 신원이 밝혀졌겠네요. 그렇죠, 신원. 편지가 발견된 곳이 부산이니까 부산 쪽 경찰이 지문을 감식했는데요. 범인은 35세 남성 윤 씨였고요. 예상하고 전혀 다르게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네? 그냥 신원. 왜? 그러면서 이제 윤 씨의 신원이 드러났을 이 무렵에 한 형사님이 윤 씨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윤 씨를 유인하기로 했고요. 잠복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윤 씨를 체포했습니다. 다행이다. 검거 그리고 현장 검증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 용의자가 오늘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종로3가 귀금속 도매상가에서 강화도 총기류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정수리 부근엔 지난 6일 총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긴 5cm 정도의 상처를 꿰맨 흉터가 선명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이제 체포 후에 현장 검증 당시 영상입니다.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의 피해자 조모 씨가 범행 현장에 이런 다시 식으로 이제 친 나타났습니다. 거죠. 그래서 쳤고 조 씨는 박일병과 이병장을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이렇게 네, 찌른 거죠. 저렇게 등을 저렇게 의식이 없는 병사를 등을 저렇게 찔러서 살해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왜? 그 한 군인은 반격을 하려고. 저런 거 앞에서 저렇게 현장 검증을 다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군인이 뭐 일면식도 없고 무슨 죄야. 그러니까 진짜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병사들을 아유, 근데 이유가 진짜 궁금하네요. 그냥 뭐 훈련받은 특수요원 이런 것도 아니고 시민이야. 지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대체 윤 씨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저희도 정말 궁금했는데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요. 헌병대에서 신병을 인도해서 조사했는데 후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참 들어보니까 참 허탈하더라고요. 허탈해요? 범행 동기가. 허탈? 왜요? 왜? 말도 안 돼. 범행 동기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 자신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말도 안 돼. 그게 그게 말이에요? 말이 돼? 어? 아니 본인만 망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게 보통 그렇지. 일반적인 그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러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됨으로써 상대방이 자기로 인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을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로 사실은 이게 변명과 포장이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주 찌질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 사실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지.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 청춘의 그 피 끓는 그 조국의 목숨을 바친 이 병사들을 차로 치어갖고 말이에요. 칼로지. 혼선을 주면서 정말 사소한 목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치졸한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총기 탈취는 왜냐하면 은행 강도나 다른 강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정도.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런 범죄를 못 저지르니까 겨우 변명을 해낸 것이 이 정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하차는 아주 나약한 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꽃 같은 20대 젊은 청년이 본인 나머지 인생, 빛나야 할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고요. 한 명은 또 그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던 그 부상을 당했던 병사 한 명은. 저는 사실 이 사건 예전에 그 뉴스로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 뒤 배경은 사실 저 몰랐거든요. 이유가 그거인지. 아 근데 그 이유가 이 이유라는 걸 제가 지금 아는 순간 진짜 분노하게 그쵸. 되네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살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이 혐의 그리고 이제 군용물 강도 등의 이제 혐의 이걸 해갖고 윤 씨는요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그렇지. 당연히 그 정도였지. 받는데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나 이제 피해 군인들이 경계 근무 중이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초병 살인 상해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서요 15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돼. 이걸로 15년을 받았다고? 아.
필치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